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학년도 중앙대학교 편입학 시험 전공 기초 생물 문제지 A형을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기공은 두 개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기공이 열릴 때 공변세포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바르게 설명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옳은 거 고르라는 얘기죠. 그럼 공변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대강 표시해 본다면 제가 지금 공변세포를 그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수소 펌프에 의해서 수소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수소가 다시 빠져나갔던 수소가 들어오면서 염소 마이너스와 같이 공동 수송됩니다. 그 이후에 칼륨 이온까지 이제 공변세포로 들어오면서 이온들이 이제 안에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이 들어오면서 빵빵해지니까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이 상황을 이제 보기에서 설명한 걸 고르면 되는데 음이온이 공변세포 내부에서 외부로 틀렸죠? 외부에서 내부로 준 거죠. 외부에서 내부로. 틀렸고 가 들어간 보기들 다 지우면 답은 3번. 다른 보기들은 맞는 보기니까 넘어가도 되지만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양이온이 공변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온다. 양이온이라고 했을 때 특정 짓는다면 수소이온을 지을 수도 있고 칼륨 이온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양이온이라고 특정 안 했기 때문에 상관없이 맞는 보기. 물이 공변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온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와야 공변세포가 빵빵해지면서 열리겠죠. 그래서 다 맞는 보기. 2번. 다음은 사람의 장기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중 지방산의 소화를 돕는 담즙과 관련 없는 기관입니다. 각각의 기관의 이름을 쓰면 간은 간이 되겠고 나는 담낭, 그 다음에 다는 십이지장, 라는 이제 뭘까요? 라는 이제 이자 모양이니까 이자겠죠. 옆에 달려있으니까 12지장 옆에 달려있으니까 이자가 뿜어주면서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문제와 상관없지만 한번 말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즙과 관련 없는 기관 뭐예요? 물어보는 거죠. 간은 담즙을 생성하죠. 담즙을 생성하는 것이 간이고 담즙을 저장하는 것이 담낭이고 담즙이 배출되는 곳이 십이지장입니다. 생성, 저장, 배출. 가나다에 연관이 있으니까 이자는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답은 4번. C4 식물에서 첫 번째 탄소 고정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는 유기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첫 번째 탄소 고정을 물어보고 있고 애초에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C4잖아요. C4니까 CO2랑 결국에는 C3랑 만나서 C4가 되는 건데 이 보기에서 C4인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도당은 탄소 6개죠.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은 우리가 지난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봤듯이 탄소가 3개인 친구입니다. 그리고 리블로스 2인산. 리블로스는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리플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어차피 영어는 맞게 나왔으니까 광합성에서 봤었죠. 광합성에서 이제 CO2가 들어오고 CO2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 사이클을 돌면서 이제 RUP에서 RUBP가 될 때
RUBP가 될 때 여기에서 이제 리볼루스 2인산이 만들어지죠. 그럼 리볼루스 2인산은 5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서 탄소 4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답은 옥살로 아세트산, 탄소 4개를 가진 옥살로 아세트산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식물 호르몬 중 시토키닌은 세포의 분열과 생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 중 시토키닌이 많이 생성되는 조직을 고르라고 합니다. 시토키닌이 많이 생성되는 조직은 뿌리예요. 그래서 이건 뿌리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돼요. 그냥 시토키닌은 뿌리 이렇게 많이 생성된다. 그리고 옥신은 어디서 가장 많이 생성되죠? 이제 그 식물의 이 끝 부분, 이 끝 부분들에서 옥신은 끝에서 많이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시토키닌은 뿌리 끝, 여기가 이제 시토키닌, 옥신은 이제 식물의 끝 부분, 이제 지상계의 끝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출로 나올 수 있겠죠. 옥신이 어디서 가장 많이 생성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끝부분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그라미가 4번도 이렇게 그냥 바로 뿌리니까 3번이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5번은 식물 세포는 주변 온도가 떨어지니까 막의 유동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막의 유동성을 늘려야 된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막의 유동성을 늘려야 된다. 막의 유동성이 증가돼야 되겠구나. 왜냐면 온도가 떨어지면 뭔가 막이 딱딱하게 될 테니까 말랑말랑해져야 되니까 유동성을 증가시켜야 된다. 이들 기작에 대한 바르게 설명된 것을 모두 고르세요. 세포막 지질의 불포화도가 증가된다. 불포화도가 증가되죠. 불포화도는 증가돼야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인지질 구성하는 것들끼리 안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조금씩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지질 그리면 막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을 때 일자로 포화지방산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꺾여 있어서 좀 막의 유동성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불포화도가 증가시키고 세포 내 용질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세포 내 용질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건 만약에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세모를 칩니다. 그리고 공변 세포 내 이온의 양을 증가시킨다. 온도가 떨어지면 기공이 어떻게 될지 일단 생각해 봐야 돼요. 온도가 떨어지면 기공이 어떻게 될까? 디귿은 다는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기공은 어떻게 되죠? 우리 인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땀을 생성하죠. 땀을 생성하는 이유는 증산작용을 하는 이유는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기화할 때 기화할 때가 이제 흡열 반응을 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죠. 그와 유사하게 식물도 온도가 올라가면 증산작용을 해서 온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기공이 열리게 돼요. 그럼 온도가 낮아지면 기공이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되겠죠. 닫히겠죠. 그럼 온도가 내려가면 기공이 닫히고
기공이 닫힌다는 것은 내부의 이온이 어떻게 된다? 1번을 보면 내부의 이온이 적어지게 된다. 열릴 때 이온이 증가하고 닫힐 때 이온의 양이 적어지게 된다. 그래서 다가 틀리다고 보면 답은 2번이죠. 그래서 2번을 보면 세포 내 용질의 농도는 증가시킨다. 결국에는 용질의 농도를 증가시켜서 용질의 농도가 증가시키면 어느 점은 어떻게 되죠? 내려가죠. 어느 점이 내려가니까 식물이 어는 걸 방지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번도 맞는 보기. 그래서 가나가 맞고 다는 틀리다. 이제 6번입니다. 6번은 사람의 망막에는 막대세포와 원뿔세포가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 원뿔세포는 색을 구별할 수 있다. 색 구별할 수 있죠. 빨간색, 그 다음에 빨간색, 초록색, 파랑색 이렇게요. 빨, 초, 파 이렇게. 빨, 초, 파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번 막대세포는 빛에 민감하여 밤에 약한 불빛에서도 볼 수 있다. 맞는 거죠. 원뿔세포 감각 구별하는 게 이런 상태면 이제 막 간상세포는 이제 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파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간상세포, 막대세포는요. 그래서 약한 불빛에도 볼 수 있게 된다. 이것도 맞고요. 맞고 원뿔세포는 망막의 바깥쪽에 높은 밀도로 존재한다. 원뿔세포는 망막의 바깥쪽에 높은 밀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지난 기출에서도 풀었다시피 가운데에 가장 많죠. 가운데에 이렇게 그때도 그랬다시피 이렇게 있고 여기서 갑자기 뚝 끊겼잖아요. 그래서 뚝 끊긴 데는 맹점이라고 하고 맹점은 시신경 다발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세포가 없다. 시신경 세포가 없는 부분이 맹점이다. 여긴 시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부분이라서 그렇다. 여기가 바깥쪽이라고 하면 바깥쪽보다 중앙 쪽이 제일 많은 거죠. 높은 밀도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막대세포는 간상세포는 로놉신이라는 시색소를 가지고 있다. 정답이고. 그래서 6번에 3번. 그리고 7번은 식물의 생장은 1기 생장. 1기 생장이면 길이. 2기 생장이면 부피죠. 나뉜다. 2기 생장과 관련된 구조를 모두 고르래요. 부피와 관련된 거 고르라는 거죠. 2기 생장과 관련된 구조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측생 분열 조직 그냥 말만 들어봐도 측생이잖아요. 옆에서 자란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측생 분열 조직은 이제 비대 생장에 관련하는 거니까 부피 생장이 맞고요. 부피 생장이 맞고 관다발 형성층과 코르크 형성층이 바로 측생 분열 조직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측생 분열 조직에 간다발 형성층이랑 코르크 형성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뭐겠어요? 답이 가나다죠. 그러니까 가가 맞으면 단아를 다 써줘야 된다는 거죠. 단아를요. 이렇게 가가 맞으면 결국에는 가나다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답은 1번밖에 되지 않는다. 네. 간다발 형성층이 주기로 보면 관다발 형성층이 이렇게 줄기에 있으면
코르크 형성증은 이 더 바깥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 형태고 코르크 형성증은 표피랑 피층 사이에 있어요. 네. 이 그 순서랑 어디에 있는지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답은 가나다. 부피와 관련된 생장은 가나다가 연관이 돼 있다. 그리고 다음 중 산소 분압이 가장 높은 혈액. 이거 지난 기출에도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답은 폐정맥. 폐정맥이다. 그렇죠? 폐 동맥에서 이제 폐 여기 사이에 이제 폐가 있는 거고 폐 동맥에서 폐 정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쭈루루루 돌아서 심장에서 이렇게 대동맥으로 가고 대정맥에서 심장으로 들어오고 잠시만요. 이게 네. 여기서 나가는 게 넘기니까 맞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산소 분압이 가장 높으려면 폐에서 나온 혈관인 폐정맥이 가장 산소 분압이 높겠다. 이건 지난 기출에서도 한번 언급된 부분이어서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볼게요. 다음 문제를 보면 9번이죠. 이제 9번을 보면 혈장에는 여러 가지 혈장 단백질이 존재한다. 다음 중 혈장 단백질에 속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네. 피브리노겐. 이거 피브리노겐은 우리 혈액 응고에서 봤었죠? 응고. 혈액 응고할 때 있었던 거니까 가가 없는 4번 지우고 1, 2, 3 중에 답이고 글로불린은 뭐죠? 글로불린은 면역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나가 없는 3번도 지우고 그럼 답은 1번, 2번인데 트립신은 뭔가요? 트립신은 소화효소잖아요. 소화효소인데 혈장에 존재한다? 트립신은 혈장에 존재하지 않고 이제 분비되면서 그렇죠? 분비되면서 단백질을 이제 막 단백질과 관련된 그 녀석들을 이제 디펩티드나 트리펩티드 뭐 이렇게 펩티드 계열로 잘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트립신은 아닌 거. 얘는 소화효소니까. 혈장에는 결국엔 그럼 프리브리노겐이랑 글로불린만 존재한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10번도 우리가 봤었죠. 10번에서는 네. 10번에서는 10번에서는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엽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아닌 거 두 가지 항상 나왔잖아요. 네. 뭐가 있었죠? 항인 호르몬이랑 그 다음에 오시토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렇게 왜 계속 좀 천천히 하냐면 제가 지금 사실 8번 한번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동맥에서 나가서 그 다음에 폐정맥으로 나온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나오고 대동맥에서 다시 대정맥으로 들어간다. 네.
맞네요. 지금 제가 해놓은 게. 그래서 이제 확인은 다시 안 하고요. 11번 뇌도 많이 나왔는데요. 가는 뭐 이제 아시죠? 가는 전두엽. 뭐 앞글자만 쓰겠습니다. 다는 두정엽, 나는 측두엽, 라는 후두엽. 그래서 각각이 하는 건데 청각, 후각과 관련된 거. 치읓 치읓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측두엽은 청각이다. 측두엽은 청각이다. 후두엽은 시각이다. 네, 이렇게. 두정엽은 감각이다. 전두엽은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라고 했기 때문에 청각과 관련된 건 측두엽, 나번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12번. 신경신호의 전달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경신호는 막전이가 변하면서 시작된다. 뉴런은 시냅스에서 서로 연결된다. 활동전이는 축삭을 따라 재생된다. 활동전이는 실물 때문에 신호의 강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12번에 대해서 12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2번에 신경 신호는 막전이 변화하면서 시작한다. 네, 막전이가 변화하고 그 다음에 역치를 넘어가면 이제 탈분극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활동전이가 계속 반복되고 전달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뉴런은 시냅스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활동전이는 축삭을 따라서 재생된다. 재생? 이 재생이라는 표현이 표현이 의미가 무엇인지. 활동전이는 축삭을 따라 뭐 재생, 뭐 전달된다? 이게 재생이라는 좀 또 애매모호하고요. 활동전이는 실무를 따르기 때문에 신호의 강도가 중요하다. 활동전이는 실무를 따르기 때문에 신호의 강도가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활동전이는 실무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다 맞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아니면은 그 활동전이는 실무를 따르기 때문에 신호의 강도 어차피 실무를 따르기 때문에 활동전이 크기는 뭐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도가 틀린 건가? 제가 언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이 12번은 저보고 만약에 찍으려고 하면 전 4번은 찍고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뒤에가 좀 찝찝하거든요. 신호의 강도가 중요하다. 이게 찝찝합니다. 저는 이게 찝찝해서 4번을 찍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축삭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 맞고, 시냅스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신경 신호는 막전이가 변화하면서 시작된다. 역치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역치를 넘어야지 이제 개시가 되기 때문에 역치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1번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답은 4번 찍고 넘어갈게요. 아무래도 강도가 아니라 빈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번 넘어가고, 보조 T세포는 면역계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수행한다. 보조 T세포가 하는 역할을 보기에서 모두 그런 것이 활성화시키니까 가는 맞고요. 그래서 가가 없는 4번 틀린 거고, 대색세포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나가 없는 것도 틀린 거고, B세포의 항체를 생성을 돕는 것도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14번 광합성의 명반응에서 최초로 전자를 공급하는 물질과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물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전자를 최초로 공급하는 거는 이제 물이라는 걸 알고 있죠. 물에서 최초로 전자를 공급한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용하는 물질은 NADP 플러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되죠. 광합성에서는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게 뭔가 암기가 주로 이루어서 뭔가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그냥 전자 공급하는 거 물이고, 전자 받는 거 NADP. 그래서 결국에는 O2 만들어지고 NADPH 만들어지고 ATP 만들어진다. 그래서 산소 생성되는 건 뭐 동물들이 이용하고, 이 두 가지 생성물에 대해서는 안 반응해서 이용한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까지 풀고 좀 쉴게요. 15번. 식물의 뿌리에는 수많은 털이 있어서 토양으로부터 물과 무기영양소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가 제일 좋다고 했죠, 저는. 왜냐면 나머지는 다 맞고 그 한 문장만 틀리기 때문에.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원형질 일러스를 통하여 물과 영양소가 이동한다. 맞죠? 기본서를 보시면 아포플라스트, 심플라스트, 그리고 세포 벽을 투과하는 경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번은 맞는 설명이고, 카스파리안띠가 표피에 지금 있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기본서를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이라면, 카스파리안띠가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식물이 뭐 뿌리가 뭐 이렇게 있으면, 식물이 이렇게 뿌리가 있으면 카스파리안띠는 여기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안쪽에. 그럼 표피에 존재하려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아예 다르잖아요, 기억상. 그래서 2번 틀린 거고, 표피가 아니라 사실 내피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라서 답은 2번인 거고, 3, 4번 마저 보도록 할게요. 물과 영양소는 세포 내 및 세포 외 이동 경로를 통하여 이동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포플라스트, 심플라스트,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뿌리털은 양이온 교환 기작에 의해 양이온을 흡수한다. 이것도 맞는 보기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 기본서를 가보면 토양 입자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토양 입자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이 토양에 있는 양이온들과 식물에서 줄 수 있는 양이온 뭐겠어요? 뭐 H 플러스 이런 거겠죠? 뭐 H 플러스 이런 거 주면서 너 양이온 주라, 이런 식으로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뭐 칼슘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환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 그래서 내피에 존재하는 걸 표피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보기. 여기까지 15번까지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16번은 조금 쉬었다가 바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